어느 날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다면 어떨까요? 이건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있고 그 중에는 혼자의 삶을 즐기는 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4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지내며 안전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곁에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분이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실천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혼자 사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서울 종로에서 혼자 지내는 75세의 은퇴한 목수. 정영수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줄곧 스스로의 삶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작은 마당에 나가 화초를 가꾸며 고장난 물건도 직접 고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자랑스럽고 그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혹시 넘어졌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어쩌나. 누군가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면 어떻게 대처하지? 혹시 며칠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면 이건 정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며 비슷한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영수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홀로 살아도 안전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한 5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60세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팁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분명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뒤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건강 위기입니다. 정영수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어지럼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시간 뒤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소리 없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위협은 낙상입니다. 노인의 4명 중 1명은 매년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혼자 살 경우 작은 사고 하나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 머리 부상 등은 곧 회복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감염, 저혈당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도 문제입니다. 주변에 이상 징후를 눈치채줄 사람이 없다면 가벼운 증상도 곧 위급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보안 문제입니다. 정영수 어르신은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좌 정보 유출을 막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는 사기임을 눈치채고 전화를 끊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수백만 원을 잃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세금 청구서나 긴급한 가족 메시지를 사칭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흔들고 정보를 빼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전화나 이메일만이 아닙니다. 늦은 밤 불 꺼진 집, 헐거운 자물쇠에 열린 창문 하나가 도둑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경계심이 낮아지면
그만큼 위험은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조용한 위험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예전엔 매일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던 정영수 어르신. 지금은 집안이 조용합니다.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나누는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익숙해지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몸도 무겁고 의욕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뇌기능 저하, 심장병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운동을 필요로 하듯 뇌는 사람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생긴 뒤에야 변화를 시도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짐 한 번, 사기 한 통, 뇌졸중 한 차례, 이 모든 것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영수 어르신이 실천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안전한 생활 수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 매일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인. 루틴 만들기.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습관이 바로 하루 한 번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낙상, 작은 사고, 하나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인하는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5세 은퇴 목수 정명수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삶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어르신이 며칠 동안 집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에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옆집에 사는 이웃 김동수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또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일 뿐이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김 씨는 곧장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정 어르신은 혹시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이 체크인 시스템은 단순히 건강 이상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방문 사기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 어르신이 수상한 전화를 받거나 검침원을 사칭한 낯선 사람이 벨을 눌렀을 때도 그는 먼저 김동수 씨에게 확인부터 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체크인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정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세요. 문자 대신 자동 알림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스마트 센서 기기도 요즘 흔해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아침 인사, 저녁 전화, 마당에서의 손인사 등 어떤 방식이든 하루 한 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시스템이 삶의 방식이나 자율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안심, 그 한 가지로도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꼭 혼자 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방에 혼자 사는 청년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시스템은 유용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한 줄의 문자, 그 짧은 확인 전화가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만의 체크인 계획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수칙 응급 상황 대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계획,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명수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전화기까지 손을 뻗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순간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요? 뇌졸중, 심장마비, 낙상,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발생하며 한 번 쓰러지면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1단계 중요한 연락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두기. 응급 상황일수록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를 눈에 잘 보이게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었습니다. 종이로 적은 비상연락처 목록 주치에 가까운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전화번호를 집 전화기 옆에 큰 글씨로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 설정 이름 앞에 긴급이라고 표시해두면 구조대가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부착한 응급정보카드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주요 질환 등이 담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린트해 문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꼭 미리 설정해두세요. 2단계 응급 알림 기기 착용. 손 대신 눌러주는 생명줄. 전화기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정작 위급한 순간엔 그 전화기조차 손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어르신은 목에 작은 펜던트를 하나 걸고 다닙니다.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 장치입니다. 왜 이 장치가 필수일까요?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자동으로 낙상을 감지하고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언제 어디서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작고 가벼워서 티도 잘 나지 않고 목걸이나 팔찌처럼 착용 가능합니다. 요즘은 손목형 옷에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식, 심지어 외출 시 GPS 기능이 포함된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구청이나 복지관을 통해 저렴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보세요. 3단계 각 방마다 비상탈출 계획 세우기. 응급 상황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화재, 가스, 누출, 낯선 사람의 침입도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정 어르신은 각 방마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불이 났을 때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 파악.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수상할 땐 절대 열지 않고 바로 김동수 씨에게 전화로 확인. 자기 전에는 손 닿는 곳에 손전등 두기. 비상시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에 열쇠 보관함 설치. 60초 이내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동선을 직접 걸어보며 점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혼자서도 끝까지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어떤 응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작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위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룰 다음 수칙은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수칙 집안 보안 강화. 혼자 살아도 결코 쉬운 표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조용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꾸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사기꾼이나 절도범들에게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은 가장 취약하고 손쉬운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살아가는 75세의 정명수 어르신은 수년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 대신 그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실천하는 보안 수칙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선 집에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절도범의 상당수는 들어갈 만한 집인지를 외관만 보고 판단합니다. 정 어르신은 가장 먼저 현관문의 자물쇠를 튼튼한 이중 잠금 장치로 교체했습니다. 얇고 오래된 잠금 장치는 손쉽게 파손되지만 강화형 도어락은 그런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현관과 마당 앞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누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했습니다. 도둑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밝은 조명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릅니다. 또한 정 어르신은 문 앞에 방문자가 올 경우 문을 열지 않고도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이 가능한 초인종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필수입니다.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불안에 떨며 문 앞으로 나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혹시 영상 장비 설치가 어렵다면 보안회사 스티커 하나만 붙여두어도 도둑들의 접근을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오는 전화 한 통의 사기입니다. 정 어르신도 한 번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늘 기억하고 있던 원칙 하나를 지켰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전화를 끊고 직접 거래 은행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당황한 틈을 타 개인정보를 빼내갑니다.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족 비상 상황을 가장하거나 공공기관을 흉내낸 전화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걸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낯선 전화, 급한 목소리, 이상한 요구가 들리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절대 전화나 문자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 정보 등을 말하지 마시고 직접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이나 긴박한 요청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거나 갑자기 급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정 어르신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카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집에 수리기사가 오거나 물품 배달을 가장한 사람이 벨을 누를 때도 꼭 이웃과 먼저 상의합니다. 누군가의 이중 확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모르는 번호가 떴을 때 망설인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 가까운 분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큰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수칙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위협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수칙 낙상 예방.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안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고 반응 속도도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낙상은 노년층 응급실, 내원 사유 1위1 정도로 흔하면서도 위험한 사고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넘어진 뒤 골절 타박상 심하면 수술까지 필요한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낙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속 변화만으로도 말이죠.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지내는 정명수 어르신은 작년 이맘때 거실에 깔린 느슨한 러그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일어서기까지의 고통과 불안감은 뼈에 새겨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낙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매트를 깔고 병이 옆과 샤워실 벽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젖은 타일 바닥은 가장 큰 위험 요소였기에 매번 욕실을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는 습관도 함께 들였습니다. 또한 복도와 계단에는 어두운 조명을 모두 LED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고 전기선이나 연장선 같은 장애물이 바닥에 놓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레이어구도 모두 고정형으로 바꾸었고 미끄러지는 매트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작은 턱 하나도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다르게 보인다 는 말처럼 빛 하나가 사고를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다리 근육을 단련하고 복도에서 발끝과 뒤꿈치를 맞대며 걷는 연습으로 중심 잡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발목은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가며 유연하게 유지하고 손과 팔도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잃어버린다. 하루 5분이면 괜찮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준비했어도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건 넘어졌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정 어르신은 항상 주머니나 허리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며 집안 어디에 있든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목에 걸 수 있는 응급 호출 장치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상의 충격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버튼 하나로 구조 요청이 가능한 이 장치는 그야말로 생명의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꼭 연습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넘어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몸을 옆으로 돌리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천천히 앉은 후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혀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안에서 낙상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바닥 정리 조명 교체, 혹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면 그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넘어짐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단단히 만들고 환경을 정비해도 홀로 사는 삶에서 진짜 위험은 외로움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 수칙, 사회적 연결 유지. 고립은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는 삶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그 고요함은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는 고독감이 되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심혈관 질환과 치매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건강 리스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사는 75세의 정명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조용한 저녁 식사와 텅 빈 방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정막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깊이 들지 않았으며 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편안함이 아니라 삶이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철물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그에게 인근 구립문화센터에 목공 동아리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는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 소리에 웃고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 몰입하며 마음 한구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와 전화 한 통을 나눌 수 있고 길을 가다 마주치는 얼굴이 반가운 인연이 되었고 무언가 궁금하거나 위급할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회적 연결이란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사시든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든 지금부터 다시 연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실천한 방법처럼 동네 주민센터나 구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모임 독서회, 실버 체육 강좌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 공동체나 자원봉사 활동은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 모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한 발을 내가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웃음과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그리워했는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 누가 내 안부를 궁금해해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계신가요? 혼자 사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고립을 막아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닙니다. 연결을 향해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주고받는 습관, 응급 상황 대비, 집안 보안 점검, 낙상 예방,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까지.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더는 혹시라는 불안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실천을 해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께 전해주세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마트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평범한 정어리 통조림 하나가 심장 전문의들 사이에선 혈관 청소부로 불리고 영양학자들 눈엔 스스로 걸어다니는 슈퍼 건강식으로 여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격도 도시락 하나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우리는 그동안 그를 값싼 음식이라며 무시하거나 특유의 향 때문에 일부러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짜 건강을 아는 사람들은 몰래 이걸 챙겨 먹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놀라운 비밀, 오늘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정어리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어머니 세대나 할머님 세대라면 정어리 통조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첫째, 바로 그 특유의 비린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세요. 심지어 약간은 불쾌하게 여겨질 정도라서 먹기는커녕 뚜껑만 열어도 얼굴을 찌푸리게 되죠. 둘째, 통조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대부분은 몸에 좋은 건 신선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공된 통조림은 영양이 다 빠져나갔을 거고 방부제가 한가득 들어있을 거라고 여기시죠. 셋째, 값이 싸서 체면이 안 선다는 편견입니다. 가족이나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제철 생선찜을 내놓으면 다들 센스 있네 라고 하겠지만 정어리 통조림을 꺼내면 이 집 형편이 많이 어렵나 하는 눈초리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괜히 창피할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어리라는 착한 생선은 말 그대로 누명을 쓰고 살아온 겁니다. 마치 시대의 오해 속에 갇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억울한 존재처럼 말이죠. 제가 직접 들은 진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제 이웃 정명호 어르신, 올해 70을 바라보는 연세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 집안에는 영양제 병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심헤어, 오일, 호주산, 해양 오메가 기름 병마다 외국 글자가 가득 쓰여 있고 한 달에 건강보조식품에만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쓰세요. 그런데 정 어르신의 아내 김순자 여사님은 조금 다릅니다. 알뜰하고 살림을 아끼는 분이죠. 어느 날 동네에서
정어리 통조림이 몸에 참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마트에서 몇 통을 사오셨어요. 한 통 가격이 도시락 하나 값도 안 됐죠. 몸에 좋다니 남편에게 먹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정 어르신의 얼굴이 딱 굳어지더랍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비린냄새 나는 걸 왜 사왔어? 이런 건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영양이 있을 리가 없잖아. 당장 치워. 나는 내 고급 오일 먹을 테니까.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혼자 조용히 그 정어리를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반년쯤 지났을까요?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 어르신은 중성지방 수치가 여전히 높았고 혈관도 조금씩 막히기 시작한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김 여사님의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혈압, 혈당, 혈관 탄력 모두 합격이었죠. 담당 의사가 놀라서 물었답니다. 평소에 특별히 뭐 드시는 게 있으세요? 김 여사님은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냥 집에서 사다 먹은 정어리 통조림이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의사가 정 어르신에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정 선생님, 아내분이 드신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 하나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어리는 그 자체가 완전한 영양의 조화입니다. 몸 전체를 돌보는 자연의 방어막과도 같죠. 그 말을 듣고 정 어르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정어리 통조림을 더는 우습게 보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는 정어리에 씌워진 오해의 껍질을 벗겨줄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어리에 대한 3가지 큰 착각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정어리는 냄새부터가 싫다고 하세요. 비린내가 너무 강해서 식탁에 올리기도 꺼려진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는 단순한 비린내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건너온 생명의 기운이자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그 중에서도 최고급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냄새가 은은하고 없는 생선일수록 오메가 함량은 낮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진주를 돌멩이라 여겼고 황금을 진흙으로 착각해왔습니다. 그렇게 귀한 생선을 냄새 하나로 외면해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오해는 통조림은 영양이 없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정어리 통조림을 가공식품이라며 무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통조림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온과 고압을 단시간에 적용해 살균하는 방식으로 방부제 없이도 오랜 보존이 가능하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집에서 우리가 직접 생선을 조리할 때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통조림 안의 정어리는 뼈까지 푹 익어서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 뼈 속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있고 고온 고압 덕분에 그 칼슘이 고스란히 살과 국물 속으로 녹아듭니다. 결국 한 입 먹을 때마다 살과 뼈 국물까지 모두 영양으로 꽉 찬 귀한 한 수를 먹는 셈입니다. 세 번째 편견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품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정어리는 바다 생태계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플랑크톤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몸속에 중금속이 거의 축적되지 않고 아주 깨끗합니다. 또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도 강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영양을 지닌 정어리를 우리는 너무도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지 어찌 창피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어리에 대해 가졌던 냄새가 강하다, 영양이 없다, 값이 싸다는 생각들은 모두 잘못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어리가 가진 놀라운 장점들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바로 잡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정어리의 건강한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어리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으니 이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급 생선 오일 제품들, 알약 하나에 몇천 원, 한 병에 몇만 원씩 합니다. 광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마치 그걸 먹지 않으면 뒤처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어리 통조림 한 캔의 가격은 고작 밥 한 끼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 과연 비교가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작고 소박한 정어리 통조림 하나가 값비싼 보조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집안의 물배관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안쪽에 녹이 슬고 기름때가 끼듯이 우리 혈관에도 나쁜 지방과 찌꺼기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 혈전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물이 통하지 않으면 수도도 고장나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보조제에서 강조하는 건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건 마치 혼자 일하는 청소부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어리 한 마리는 어떤가요? 이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역할이 분명히 나뉘고 협력까지 잘 되는 건강 특공대입니다. 먼저 가장 앞장서는 건 오메가 지방산. 정어리는 이 성분을 풍부하게 품고 있어서 혈관 청소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어리에는 심장 윤활유라 불리는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뛰는 심장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심장세포가 튼튼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 번째는 혈관의 녹방지 코팅제 역할을 하는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자유로운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서 나이 들어도 탄력 있고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건 신경계의 안정제라 불리는 영양소. 심장 박동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심혈관계의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생선 오일 하나는 청소부 한 명이지만 정어리 한 마리는 청소부, 심장 엔진 기술자, 혈관 코팅 전문가, 그리고 전기 배선 공사까지 가능한 기술자 팀이 함께 움직이는 건강 정예 부대입니다. 이들이 함께 작동하면 그 효과는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아니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시중의 건강식품 회사들은 작은 알약 하나를 포장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광고를 합니다. 단가 몇백 원짜리 제품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일본의 한 혈관 건강 연구소에서는 10년 넘게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의료계 전체가 놀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어리 같은 작은 바다 생선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보조제만 먹은 사람들에 비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의 행복, 수많은 부모님들의 노년 건강이 걸려있는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광고의 화려한 말들에 속지 마세요. 정어리를 먹는다는 건 단지 생선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장이 아닌 진짜 건강을 찾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심장을 잘 돌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오래 써온 뼈대를 살펴봐야 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게 무섭고 뼈 부러지는 게 더 무섭다.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기침 한 번이나 허리 한 번 숙였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 이런 건 다 우리 뼈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을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억지로 우유를 꾸역꾸역 마시곤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유만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이건 아시아인에게 특히 많은 유당분의 효소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국에서 칼슘제를 잔뜩 사서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기대했던 만큼 수치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흡수입니다. 칼슘을 먹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칼슘이 뼛속까지 도달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집 짓는 걸로 비유해보자면 칼슘은 벽돌입니다. 아무리 많은 벽돌을 쌓아놔도 지휘할 수 있는 현장 감독이 없으면 그건 그냥 쌓여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럼 우리 몸에서 그 감독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먹은 칼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흡수된 칼슘이 뼈로 정확히 운반되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먹은 칼슘은 대부분 그냥 돌고 돌다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정어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정어리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갖고 있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바닷속 자연 칼슘이 가득 들어있고 그와 동시에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 칼슘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그 통조림 속 부드럽게 이거 뼈째로 먹을 수 있는 그 살과 국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입안에 넣는 한 입이 살뼈 기름이 모두 영양으로 꽉 찬 완전체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어리 속 비타민 D는 그 칼슘을 온전히 우리 뼈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즉, 벽돌 칼슘과 감독 비타민 D, 이 같은 음식 안에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 둘이 함께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이온 하나하나를 잡아 끌어 뼈가 가장 약해진 부분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어리를 먹는다는 건 몸 안에 직접 뼈 건강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정확하고 흡수가 잘 되고 낭비도 없습니다. 특히 우유를 못 마시는 분들에게는 정어리가 하늘이 내려준 또 하나의 골다공증 방패막인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골다공증 전문 학회에서는 중장년 여성들이 특히 뼈가 약해지기 쉬운 체질임을 지적하며 칼슘 단독 섭취는 효과가 낮고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식품 중에서 정어리처럼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동시에 갖춘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하고 귀한 식재료라는 거죠. 이제 더는 뼈 건강 걱정에 돈 쓰며 고민하지 마세요. 흡수될지 모를 알약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작고 소박한 정어리 한 캔을 식단에 올려보세요. 그 안에는 뼈를 단단하게, 몸을 곧게, 걸음을 다시 힘차게 만들어줄 힘이 들어있습니다. 팔름살, 과검살에도 계단을 오르고 시장을 걸어다니는 당신을 상상하며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심장과 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주인공 바로 이 작은 통조림 속 생선 정체를 다 드러내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강력한 능력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희망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의학계와 영양학계에서 최근 속속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 하나. 바로 이 자그마한 정어리 한 마리가 당뇨병과의 싸움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전의 한 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질병의 핵심은 단 하나, 인슐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은 일종의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것이 혈액 속을 흐르게 될 때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그 당분을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바꿔 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세포의 문이 녹슬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당분이 점점 쌓이고 결국 혈당 수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어리는 이 인슐린의 작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정어리에는 최고급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마치 혈당을 잡아주는 견고한 닷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정어리를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장 속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능력,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충분히 만들어지는데도 세포가 그 열쇠를 알아보지 못해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자물쇠가 녹슬어버려 아무리 열쇠를 넣어도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요. 이 문제야말로 제2형 당뇨병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어리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마치 이 녹슨 자물쇠에 고급 윤활유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을 높여줘서 자물쇠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열쇠가 맞으면 문이 열리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혈액 속 당분은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에서 진행된 한 장기 연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평소 식단을 유지하게 했으며 다른 한 그룹은 매주 2번 정어리를 식단에 넣게 했습니다. 불과 6개월 후
정어리를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 수치와 인슐린 민감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당뇨병으로의 진행 속도도 눈에 띄게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수많은 중장년층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혈당 수치로 고생해오신 분들에게 혹은 약에만 의존해 살아오신 분들에게 정어리는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자 희망이 되어줍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했던 삶, 정어리 한 통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끼의 반찬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죠. 정어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강하고 고유하지만 깊은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내 몸의 혈당을 다스리는 이 조용한 힘. 오늘부터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심장뼈 혈당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어리의 진정한 위력, 우리가 인생의 황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생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 했는데 문을 연 순간 내가 뭐 하러 왔지? 하고 멈칫한 적. 입에 말은 맴도는데 도무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열쇠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몇 번이나 찾아 헤맨 적. 이런 소소한 깜빡임 예전엔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는 불안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언젠가 나 자신이 점점 나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운 그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눈빛이 흔들리고 아이들 얼굴을 보고도 이름이 헷갈릴까봐 가슴이 철렁한 그런 순간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런 불안을 덜어줄 반가운 희망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정어리가 우리의 뇌를 위한 최고의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뇌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된 말 그대로 지방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질이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중에서도 오메가3, 특히 DHA는 뇌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방입니다. DHA는 뇌세포를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고급 철근처럼 없어선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DHA가 충분해야 신경세포 간의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며 생각의 속도도 빨라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지며 집중력까지 향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낡은 전화선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뇌의 통신 속도가 한 차원 높아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일상 속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더 또렷하게 이해되고 드라마를 볼 때도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자녀와 대화할 때도 재치 있는 응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넘쳐요? 그 순간 정어리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당신의 젊음을 지켜주는 숨은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어리는 천연식품 중에서도 DHA 함량이 가장 높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뼈 건강의 핵심이었던 비타민 D, 그리고 신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비타민 B3 역시 정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3는 우리의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절연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절연막이 건강해야 신호가 생 곳 없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반면 비타민 D는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DHA는 뇌세포를 튼튼하게 짓고 비타민 B10D는 신호선로를 안전하게 깔며 비타민 D는 청소까지 책임지는 뇌 건강의 삼총사 역할을 정어리 한 마리가 전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뇌를 보호하고 늙지 않는 사고력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품위 있는 노년을 꿈꿉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어리는 더 이상 가난한 식탁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려보세요. 밥 위에, 반찬 옆에, 심지어 국물에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그 한 입 한 입이 당신의 내일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생각을 지키는 식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어리는 작지만 당신의 두뇌만큼은 젊고 선명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정어리의 놀라운 효능들, 혹시 벌써 마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진 않았나요? 하지만 잠시만요. 아무 통이나 집었다간 그 모든 기대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떤 정어리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트 진열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할 똑똑한 선택과 맛있게 먹는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를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바로 국물을 보는 것. 제품 라벨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올리브유에 절인 정어리 또는 생수에 담긴 정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자체로도 건강한 지방일 뿐 아니라 정어리 속 지용성 비타민을 더 잘 보호해주고 풍미도 깊게 만들어줍니다. 생수에 담긴 제품은 칼로리가 낮고 순한 맛이라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소스나 진한 양념 국물에 절여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맛을 내기 위해 다량의 설탕이나 나트륨이 첨가돼 있어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한 소스나 불투명한 국물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부종을 유발할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 가능하다면 다해서양 인근, 즉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 정어리 전통 어장이 있는 지역에서 온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지역은 어획과 가공 노하우가 오래된 만큼 정어리의 질이 안정적이고 영양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해외 직수입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라벨만 잘 살펴보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어리 통조림을 눈앞에 두고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걱정 마세요. 여기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어리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입문자용 간편 레시피. 통조림을 따고 그대로 밥 위에 얹어 드셔보세요. 따끈한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죽 또는 삶은 감자 위에 올려도 좋습니다. 정어리 특유의 고소한 기름과 간이 어우러지면 따로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입니다. 혹시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먹기 전에 레몬즙을 몇 방울 짜 넣거나 생강즙을 아주 약간 뿌려보세요. 고소한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비린 향은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중급 레시피로 가볼까요?
통조림 속 정어리를 꺼내 포크로 잘게 으깬 다음 다진 양파와 다진 깨지피나 미나리를 조금 넣고 여기에 레몬즙과 약간의 들기름 또는 참기름, 마요네즈 한 스푼을 섞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접 만든 정어리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식빵이나 또띠에 발라 먹으면 부드럽고 담백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입맛 없는 날에도 쏙쏙 들어가는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비밀. 레시피 하나 달걀 2개를 풀어놓고 그 안에 정어리 살과 기름을 함께 넣어 섞어줍니다. 약불에 기름 두르고 스크램블처럼 볶아주면 촉촉하고 고소한 정어리 달걀 볶음이 완성됩니다. 단백질 가득한 이 조합은 아침 식사로도 손색 없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간편한 단백질 보충식으로도 탁월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어리를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사두어도 제대로 알고 고르고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로 여러분의 하루 식사에 정어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작은 한 통에 담긴 커다란 힘, 그 진가를 스스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어리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모든 분께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혈중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정어리는 퓨린 함량이 높은 생선이기 때문에 통풍이 심하게 악화된 시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태가 안정된 시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의 상담을 받은 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만 잘 유의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현명하게 정어리를 즐기며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혀졌던 작은 통조림 한 통을 통해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어리는 결코 값싼 통조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창고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숨은 해결사이고 무엇보다도 늙지 않는 뇌를 위한 최고의 연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어리는 단지 건강식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진짜 건강이란 반드시 비싸고 화려한 보조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마트 구석눈에 잘 띄지도 않는 통조림 한 켠에 삶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을 광고나 유행이 아닌 지혜롭고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아주 특별한 건강 약속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마트에 가실 일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정어리 통조림 한 통을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조용한 헌신이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깊고 따뜻한 응원입니다. 오늘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다에서 건너온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해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길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